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33호에 게재된 재해대책 아이디어의 진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0년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컴퓨터 3월 4일자 26에서 4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도호쿠 산리쿠 해역을 진원으로 한 매그니튜드 9.0 최대 진도 7의 거대 지진이 동일본을 덮쳤습니다. 도호쿠와 간도 연안부에 대형 쓰나미가 몰려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여 사망자 및 실종자는 무려 22,000명 이상, 건물 피해는 전파 반파를 합하여 40만 호 이상에 달했습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도 발생하여 지금도 4만 명 이상이 장기 피난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은 불가피하며 정확한 예지 또한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닥쳐올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려면 사회가 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테크놀로지가 이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재해대책 IT의 최전선을 소개합니다. 파트 1은 바다로 뻗어나가는 관측망으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만에 일본의 지진 관측망은 몰라보게 강화되었습니다. 수천 킬로 이상의 해저 광케이블로 연결된 관측망이 지진이나 해일을 빠르게 감지하며 앞으로 닥쳐올 남해 트로프 지진에 대비하여 지금도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5년 1월에 한신 대지진을 교훈 삼아 육상에서의 지진 관측망을 확충해 왔습니다만 2011년 당시 지진계가 육지 지역에는 1490기가 있었던 것에 비해 해상 지역에는 45기밖에 없어서 일본 열도의 동쪽, 일본 해구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를 진앙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육상의 지진계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추산해야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해저 지진해일 관측망 정비를 급속히 추진해 왔는데 2017년까지 정비한 일본 해구 해저 지진해일 관측망 S넷은 홋카이도에서 관도까지 해저에 5,500km의 해저 케이블을 깔고 120개의 지진해일 관측 장치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를 육상의 지진 관측망보다 최대 30초 정도, 해일의 경우에는 최대 20분 정도 빨리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측된 데이터는 방재가와 기술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상청과도 공유해 2016년 7월부터는 해일경보, 2019년 6월부터는 긴급지진 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저 지진해일 관측망은 IT 업계에서 친숙한 해저 광케이블로 구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진계와 해일을 관측하는 수압계를 길이 2m의 금속재 용기에 담아 한 개의 관측 유닛으로 만들어 해저 광케이블로 엮어서 해저에 설치합니다. S넷은 홋카이도에서 치바까지 5곳에 마련한 지상국에서 일본 해구 주변까지 해저 케이블을 빗살 모양으로 부설하고 관측 유닛은 동서로 약 30km, 남북으로 50에서 60km 간격으로 총 150기를 배치하여 규모 7에서 7.5급 지진의 진원 지역에 상당하는 면적에 최소 1개의 관측 포인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트 2는 견고해진 통신망으로 휴대폰은 구원 구조 활동이나 피난 생활을 지탱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기지국의 붕괴와 장시간의 정전, 기지국까지의 전송로 절단 등으로 이동통신사들의 통신 서비스가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총무성에 따르면 휴대폰과 PHS는 최대 약 29,000곳의 기지국의 기능을 멈춰 일반 전화는 최대 100만회 선이 불통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가 다양한 임시 기지국 개발로 재해 발생 시에는 육해공에 다양한 장소에서 임기응변으로 기지국을 배치하여 통신이 두절된 지역을 영역화하는 데 안테나와 파워앰프 등 기지국을 구성하는 기기의 소형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는 2020년 8월 말에 상공 100m에서 반경 10km의 범위의 전파를 전송하는 드론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20MHz 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LTE 방식으로 통신하는 경우에 최대 2,000명 정도의 동시 통화 및 매초 150Mb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여 한 개의 기지국을 통째로 하늘에 올려놓은 것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소프트뱅크는 기구를 이용한 임시기지국을 개발하여 2012년부터 실증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에는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의 아소 방면을 잇는 산간 루트에 기구 기지국을 띄워 전파 상황 개선과 복구 지원 활동을 지원했지만 기구는 현지 도착 후 가스 주입 등의 번거로움으로 현지에서 운영 개시까지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면 드론 기지국은 현지에 도착 후 1시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는데 드론에는 지상에서 전력 케이블로 급전하기 때문에 2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여 기지국으로서 일주일 정도의 연속 운영을 전망할 수 있다고 하며 드론 기지국은 NTT 도코모와 KDDI 등의 실용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DDI와 KDDI 종합연구소는 올 1월 제해시에 헬리콥터를 휴대폰 기지국으로 이용하는 실증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7kg의 소형 무선 설비를 헬리콥터에 탑재하여 상공에서 전파를 전송하는데 소형 설비는 모바일 네트워크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과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가 가능하며 또한 조난자 구조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휴대폰으로부터 발신되는 전파를 포착하여 휴대폰 위치를 추정하는 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파트 3는 피해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으로 디지털 트윈이나 시뮬레이션이 구조나 피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구조 계획을 신속하게 입안하거나 피난소의 밀집을 방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머지않아 재난 구호 구조 활동을 실제 재난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일본 국토를 디지털 공간으로 재현한 디지털 트윈이 재해 규모의 사전 또는 발생 직후에 예측하여 최적의 구호 구조 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트윈 중 하나가 내각부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 SIP의 국가 레질리언스 강화에 개발하고 있는 피난 긴급 활동 지원 통합 시스템 CPS-4D로 2022년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부처와 지자체, 민간기업 등 조직을 통한 정보 공유가 불충분해 구조 활동이 지연되었는데 각 지역 재해대책본부가 전화나 팩스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에 메모 용지를 붙이는 등 종이 서류로 정보를 관리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온 재해파견 의료팀 등의 지원부대가 정보를 이용하지 못해 어느 대피소 또는 병원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을 교훈 삼아 재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왔는데 우선 2018년에 가동된 것이 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소유한 재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SIP-4D 기반적 방재 정보 유통 네트워크입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내각부와 방재과학기술연구소로 구성되는 재해정보 집약지원팀이 SIP-4D를 통해 재해에 관한 정보를 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2018년 9월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에서는 SIP-4D로 집약된 대피소 대피자 수 데이터와 휴대폰 기지국의 두절 상황 데이터를 중첩시켜 어느 기지국을 우선적으로 복구시켜야 할지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8년부터 SIP-4D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인 CPS-4D 개발을 시작했는데 CPS-4D의 포인트는 재해에 관한 데이터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해 지금부터 무엇이 일어날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디지털 트윈은 내각부가 2018년에 운영을 시작한 해일 침수 피해 추정 시스템인데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발표하는 지진 규모 정보와 함께 국토지리원이 육상에 설치한 전자기준점 GPS 위치 정보 변화 등을 토대로 지진 발생 해저의 단층을 추정하고 단층과 해수의 움직임을 물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안보 해일의 침수 피해를 지진 발생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추산하게 됩니다. 파트 4는 위성, 드론, SNS의 기술 향상으로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기술도 10년 전에 비해 월등히 발전하여 재해 발생 후 수일 걸리던 확인 작업이 몇 시간 수준으로 단축되었는데 관측 위성이나 드론의 진화, SNS 분석 기술의 향상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건물이나 도로, 통신회선, 송전망 등 인프라의 재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10년 전에는 재해 발생으로부터 수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관측 위성이나 드론 활용을 통해 수시간 정도까지 단축되었습니다. NTT 동일본은 2020년 10월부터 통신회선의 재해 상황을 위성 화상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빠르면 반나절 만에 파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는데 NTT 데이터가 제공하는 위성 화상을 활용한 재해 상황 파악 솔루션을 이용합니다. 태풍이나 지진 등이 발생하면 NTT 데이터가 관측 위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NTT 동일본의 중요한 통신회선이 있는 지역을 촬영하도록 의뢰하고 촬영한 최신 위성 영상과 미리 촬영한 위성 영상을 AI와 비교하여 침수 지역이나 토사 붕괴 지역을 특정하며 미리 촬영한 위성 영상에는 NTT 데이터와 리모트 센싱 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고정밀 디지털 지도 서비스 AW3D를 이용합니다.
기존에는 위성으로 특정 구역을 촬영하려면 위성회사에 사전에 촬영을 예약할 필요가 있어 촬영 완료까지 한 달이 소요되기도 했는데, NTT 데이터는 2020년 4월부터 미국의 맥서 테크놀로지와 제휴하여 MAXR의 관측 위성에 촬영 지시를 직접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촬영 구역 지정에서 촬영 완료까지의 시간을 30시간 정도까지 단축했습니다. 태풍 등 기상재해의 경우 재해 지역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 태풍이 오기 전에 촬영 지역을 지정하고 태풍 통과 직후 위성 영상을 촬영하도록 설정해 두면 수해 발생 후 최단 반나절 만에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위성 영상이 풍부하게 유통되면서 디지털 지도인 AW3D의 해상도도 2014년 10m에서 2019년에는 50cm까지 개선되었고, 디지털 지도의 해상도 향상으로 AI를 통한 피해 상황의 자동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파트 5는 손해보험 업무로 재해 대응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민간 기업에서도 추진되어, 대표적인 예가 이재민을 금전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업무도 10년 동안에 크게 달라졌는데, 클라우드 및 AI 활용으로 구원의 손길을 보다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이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단축되어, 이전에는 재해 발생 후 보험금 지불까지 수십일은 소요되었지만 최근에는 최단 수일까지 단축되었으며, 또한 그 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줄이려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파트 6는 방제만이 아닌 일상에서의 활용으로 최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방제, 감제로의 대응이 확산되는 반면 문제점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은 만일의 경우 기능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시민이나 민간 기업이 일상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에 방제 시스템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재해 대응을 목적으로 여러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드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방제 드론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배터리가 노화되어 있거나 기체의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전력망이나 철도망과 도로 등의 인프라 설비 점검의 민간 기업이 일상의 점검 업무에 이용 가능한 드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해 시에는 행정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드론 운영의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구축하는 드론 기지의 구상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학설계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CES에서 본 자동차의 미래, 반도체와 IT 기술이 혁신의 주역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